세계 최초 고객님이랑 피파 게임하기. 뭐 어디? 저는 뭐 상관없어요. 저는 뭐 그러면은 저 원래 수원 사람이거든요. 수원 부산 사람이에요. 잠깐 뒤로 갔다. 다시 앞으로. 태클 갈길 거야. 백태클 할 거야. 고객한테 백태클 할 거야. 네, 안녕하세요. 컴포테리어 하수범 실장입니다. 이번 현장은 국민평형대죠. 33평형 포베이 아파트에 나와 있는데요. 보통 7, 8년 정도 되면은 이제 인테리어를 새로 하시고 집에 이제 들어오시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아파트가 딱 그런 시공 현장이었습니다. 이 현장은 부가세 포함 총 6,500만 원의 공사 금액으로 진행을 했던 현장인데요. 어떤 걸 해야 될까? 어떤 걸 좀 내려놔야 될까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컴포테리어가 꼭 해야 될 것과 조금 내려놔야 될 것들 그리고 공사하면서 고려를 해야 될 사항들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다 함께 보시죠. 현관입니다. 현관은 보통 입주하시는 고객님들이 최소 2인 아니면 4인 가족 구성원으로 아파트에 들어오시게 되는데요. 신발장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입니다. 보통은 8칸이 되지만 저희가 2칸은 과감하게 철거를 하고 벤치장을 이렇게 놔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댁에 들어오시는 부분은 총 2인 가족 구성원이신데요. 이제 아이가 생기거나 하면 아이를 앉혀서 신발을 신기는 경우가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벤치장을 마련해 드렸고 사실 여기서 택배도 많이 오픈을 하고 반품이 있으면 테이프로 다시 붙여서 밖에다 대놓고 그런 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전체 신발장이 있으면 바닥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요게 꼭 벤치 용도뿐만 아니라 여기서 택배도 이렇게 해서 오픈해서 반품할 거, 드러낼 거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도록 편리하게 만들어 드렸고 그리고 조금 더 심심하지 않도록 고객님 댁에 메인 우드 필름을 이렇게 시공을 해드려서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도 신경을 쓴 그런 현관입니다. 그리고 현관에서는 나가실 때 옷 매무새 한번 확인하고 나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전면에는 유리를 이렇게 설치해 드려서 보통은 이렇게 하부를 띄우고 이렇게 유리를 놓으면 요 밑에 이 신발 착장까지 안 보이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보통 사람 눈높이에 반사가 되기 때문에 신발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자기 착장 신발이랑 옷이랑 이렇게 확인하고 나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간접 조명을 통해서 조금 더 무드 있는 그런 현관을 만들어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닥 타일은 1200에 600각 타일을 시공을 함으로써 조금 더 분절선을 최소화 시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신발장 안쪽으로 저희가 분절선을 넣어 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보기 더 깔끔하고 매지선이 없으니까 청소하기도 용이한 그런 현관입니다. 네, 욕실입니다. 욕실 같은 경우는 두 곳 다 전체 다 철거를 하고 방수를 다시 잡고 시공을 한 그런 욕실이고요. 욕실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습기를 잡아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욕실 두 곳 다 휴젠트 노바를 설치를 해드려서 이건 좀 여담이지만 제가 사는 집은 휴젠트가 없거든요. 그래서 엄청 습하고 그 다음에 곰팡이도 좀 끼고 물때도 많이 끼는 그런 욕조 위에 물때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것도 청소해주고 하는 것도 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휴젠트 노바를 이렇게 설치를 딱 하시면 물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조금 깨알 팁이면 저희가 젠다이를 끝까지 연장을 시켜서 코너 선반을 없애드린 건 당연하고 그리고 이제 타일과 타일 만나는 부분에 저희가 조색 실리콘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보통은 요쪽 요 욕조 들어가는 쪽에 화이트색으로 이제 바이오 실리콘을 코킹을 하거든요. 근데 이 덱은 저희가 조색 실리콘을 여기다 시공을 해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화이트 실리콘을 사용을 하면 곰팡이가 너무 잘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색 실리콘을 하면 오래오래 동안 이 조색 실리콘의 색상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꼭 이 조색 실리콘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복도입니다. 사실 고객님 댁은 7, 8년 정도 된 아파트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 문틀 디자인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틀은 그대로 놔두고 손잡이만 교체하고 필름 랩핑으로 이렇게 해드린 현장입니다. 7, 8년 된 아파트들은 이렇게 문틀도 디자인이 괜찮은 편이니까 꼭 굳이 9mm 무선을 리폼을 하면 또 한 개소당 뭐 15만원, 20만원씩 비용이 추가가 되는데 방문이 총 5개 아니면 또는 6개잖아요. 그게 모이면 100만원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디자인이 괜찮은 편에 속하신다면 이렇게 필름 리폼만 하더라도 금액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측에는 이제 현관으로 나갈 수 있는 중문인데 이 덱은 슬라이딩 도어가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딩 도어를 사용을 해드리면서 현관에서 이쪽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는 이렇게 사틴 유리로 제작을 해드렸고, 프레임은 엣지 있게 니켈 소재의 이 제품을 사용을 해서 보다 더 깔끔하고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성도 찾은 그런 현장입니다. 보통 국민평형 때 슬라이딩 도어를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공간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팬트리 문이 이쪽에 없고 이제 주방 쪽에 팬트리 문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팬트리 문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슬라이딩 도어를 꼭 하시고 싶으시면 이 벽체를 막고 이제 입구를 저쪽으로 뚫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너무 오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꼭 이런 도어 말고 폴딩 스윙 도어나 그 다음에 일반 여닫이 뭐 단방향, 양방향, 그 다음에 뭐 삼연동 도어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공간이 어느 정도 유지한다면 슬라이딩 도어를 꼭 설치를 하시고, 공간이 없고 비용을 좀 다운시키고 싶으시면 아까 말한 그 도어 보여, 폴딩 스윙 도어가 괜찮아요. 폴딩 스윙 도어. 이곳은 고객님들 서재 또는 게임방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고객님 두 분의 취미가, 두 분이 알콩달콩 게임을 하는 이런 취미가 있으세요. 그래서 방 한켠에는 이렇게 PC방처럼 컴퓨터를 이렇게 놓고 두 분이서 게임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또 키포인트가 무엇이냐, 자, 이렇게 서재나 컴퓨터 게임 할 수 있는 이런 비디오룸 이런 걸 사용하실 때는 저는 되도록이면 메인 등을 추천하기보다는 이렇게 다운라이트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쪽에서 게임을 하실 때, 여기 앉아볼까요? 기존에 메인 등이 여기 위에 가운데 자리를 잡으면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뭐 책을 읽거나 게임을 하실 때 이렇게 뒤통수에 그림자가 이렇게 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운라이트를 적시적소에 배치를 하면 그런 음영이 지지 않아서 보다 더 쾌적하게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거, 눈 건강도 챙길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굉장한 장점이고, 사실 요거 이제 메인 등에서 요 다운라이트로 변경하는 비용이 방 한 칸당 한 20만 원 정도? 그 정도 선에서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재하시거나 그 다음에 아이들 공부방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다운라이트를 시공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에 이렇게 음영도 지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이쁘잖아요. 여기 냉장고만 딱 놓으면은 완전 여기는 PC방이다, 야. 좋아. 주방 공사하기 전 사진을 보시면 여기 가운데 식탁등 앞에 이렇게 펜던트 등이 주렁주렁 포도알처럼 매달려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요 공간, 요거 하나만으로도 주방이 굉장히 답답해 보이고 좁아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는 구조를 크게 바꾸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식탁을 놓으실 자리에 이렇게 멀티메입 등 조명을 이렇게 시공을 해드림으로써 공간에 걸리적거리는 게 없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보다 더 개방감 있고 넓어 보이는 그런 주방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의 상징이죠. 커피, 술 이렇게 DP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해드렸습니다. 해드리면서 저희가 여기에 고객님 메인 우드 필름을 이렇게 홈바에 접목을 시켜드리고, 저 뒤쪽에는 브론즈경을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브론즈경 같은 경우는 이제 유리가 이제 반사가 되면서 공간감이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브론즈경 해드리고, 위에는 이제 잔들이랑 이런 거 DP할 수 있게 유리장을 이렇게 선택을 해드렸습니다. 만약에 인테리어를 안 하고 주방 가전을 들어오게 된다면 이런 냉장고,
그 다음에 소가전들 이런 것들을 마땅히 놓을 곳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인테리어를 하면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포도 냉장고를 이 공간에 맞게 사이즈를 맞춰 드렸고, 그리고 고객님이 가져오시는 소가전들을 다 안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기존 사진을 보시다가 이 공간을 보시면 굉장히 정돈되어 있고 깔끔한 그런 주방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하실 때 소가전들을 어디다 배치를 하실지 이것도 잘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냉장고장을 쭉 따라오시면 이쪽에 또 한 통이 존재를 하는데, 가구장 여기는 이제 로봇 청소기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그 다음에 고객님 기존 사용하시던 와인 셀러가 있었는데, 와인 셀러도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디자인이나 색상이 조금 지금 고객님 분위기와 이질감이 있어서 이쪽에 안에는 와인 셀러도 같이 넣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셨던 가전들 버리기 너무 아깝잖아요. 숨겨버리세요. 이렇게 숨겨버리시면 보다 더 깔끔한 주방의 모습이 완성이 되고, 이쪽에는 리프트 도어를 이렇게 설치를 함으로써 이 안에는 이제 고객님 사용하시는 꺼내서 쓰실 수 있는 가전들, 이런 믹서기 뭐 이런 거 이렇게 놓을 수 있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방에서 또 설명해 드릴 부분이 요쪽 요 하부 이제 장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땅콩 하드웨어, 땅콩 선반을 이렇게 시공을 해드리면서 굳이 저 안까지 몸을 들어가서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빼셔가지고 착착착 하고 다시 이렇게 놓으시면 사용상 편리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인테리어 하실 때 이런 하드웨어를 잘 쓰시는 것만으로도 아주 윤택한 주방의 생활이 나올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보통 인테리어를 하고 집에 들어오시면 최소 5년에서 많게는 15년까지도 거주를 하시는데요. 사실 컨디션을 제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이 이 주방 공간이거든요. 특히 주방 요 상판입니다. 요 상판은 저희가 임조대리석을 시공하지 않았고 변색이나 강도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칸스톤을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는데, 보통은 엘리베이터에서 양중을 하게 되면 분절이 생기거든요. 이게 잘리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고객님 때 전체 그냥 사다리차로 양중을 해서 조금 더 오랫동안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드렸고, 그리고 여기 전면에도 칸스톤 시공을 해드리면서 조금 더 엣지 있고 마감도 잘 나오게끔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 댁에 상부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상부장이 어떻게 있었냐면 창이 이렇게 크니까 여기 상부장 잘려 있고 이쪽 상부장 잘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요 라인이 맞지 않기 때문에 보기가 좋지 않아서 저희가 이쪽을 다 전체 키 큰 장으로 해드리면서 수납은 도와드렸고, 이쪽은 1200에 600각 타일을 그냥 시공함으로써 여백임이죠. 공간감을 보다 더 볼륨 있게 이렇게 만들어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덱은 특별한 레이아웃은 변경하지 않았지만 사소한 디테일 하나하나를 저희가 가미를 해드렸더니 이렇게 보다 더 넓은 주방의 형태의 모습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는 다운라이트를 아예 배제했어요. 그렇게 되고 저희가 우물 천정 리폼을 통해서 T5 조명을 두 줄씩 이렇게 넣어 놓은 상태로 조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커튼박스 조명 이렇게 들어감으로 해서 실링팬도 설치를 해드렸고요. 여기 가운데에 이제 메인 등이 이렇게 있다 보면 요쪽만 밝아지는, 요 가운데만 환히 밝아지는 그런 형태인데, 저희가 이렇게 간접 조명을 이렇게 구성을 해드리면서 보다 더 전체적으로 밝고 깨끗한 그런 현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 이런 아파트들 대부분 TV 벽체에 아트월이라는 게 꼭 존재를 해요. 타일을 붙여놓거나 뭐 MDF 소재의 필름 벽체를 붙여놓거나 돼 있는데, 사실 미관적으로도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이뻤을 수도 있으나 지금은 굉장히 미관적으로 해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고객님은 댁에서 친구분들이랑 두 분이서 게임도 이쪽에서 하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행위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벽체를 이렇게 뽑아드리고 반메리 TV 해드리면서, 고객님은 더군다나 사운드바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사운드 선반을 이렇게 마련을 해드리면서 고객님의 메인 우드 필름을 이렇게 가미를 해드려서 디자인적으로도 이렇게 잡아드렸고, 그리고 이쪽 보시면 고객님들 이렇게 사진이랑 디퓨저 뭐 이런 것들 DP할 수 있게 선반을 내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이렇게 앞으로 빼다 보니까 보통 유튜브 시청자분들 생각하시는 게 벽체가 이렇게 앞으로 빠지면 너무 좁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요걸 이렇게 빼므로 해서 공간은 좁아질 수 있으나 이런 선들과 어느 정도 면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집이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메리 TV 이런 거는 저는 무조건 꼭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벽체를 반메리 TV 일반 깊이보다 조금 더 앞으로 빼드렸는데 그 이유가 이쪽에 이제 저희 06이랑 그 다음에 뭐 플스 뭐 이런 게임기들 이렇게 설치할 수 있게, 이쪽 보시면 랜선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탭으로 이렇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HDMI를 요 이제 안으로 숨겨드렸어요. 그래서 고객님 게임을 하셔도, 보통은 인테리어 안 한 집이라면 플스가 이렇게 앞에 있거나 여기 뒤에 플스가 있어서 TV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거나 되게 지저분한 형태의 그런 거실이 되는데, 여기는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깔끔하게 거실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깔끔하네요. 안방을 구성하는 방법은 총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납력을 극대화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안방에 주무실 때 TV를 볼 수 있게 구성을 하느냐,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고객님댁 같은 경우는 TV를 볼 수 있게 침대 헤드를 이쪽에다가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사항, 보통은 여기가 기존엔 붙박이장으로 들어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콘센트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즘 침대 같은 경우는 모션베드 침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 댁처럼 이렇게 조명을 제어할 수 있거나 충전할 수 있는 침대 프레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뒤쪽에 콘센트가 없으면 막 이쪽으로 멀티탭을 끌고 가서 선이 보이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인테리어 하실 때 침대를 우리가 어디다 놓을지도 고려를 하시고 콘센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거를 꼭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뒤에 저희가 콘센트 이렇게 마련을 해드려서 뭐 몰딩 이렇게 쓸 필요 없이, 멀티탭 쓸 필요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비포 사진이 있는데, 전 사진을 보시면 전 사진이랑 똑같이 필름만 리폼을 한 드레스룸입니다. 이 화장대 같은 경우는 대리석 상판을 저희가 필름으로, 마블 느낌 나는 필름으로 이렇게 랩핑을 해드리고, 여기 조명도 기존에는 일반 FPL 등이었다면 저희가 여기는 다운라이트로 이렇게 MDF로 막아드리고 필름 다시 싸드리고 다운라이트 타공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절감을 하시되 조금 더 산뜻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도와드렸다는 거. 그리고 여기 드레스룸 전체, 이쪽은 전체 다 필름 리폼으로 진행을 해드려서 지금 요거 한 10년 이하 된 아파트들은 이런 것도 상태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보통 요 드레스룸으로 들어가는 문에 유리도어로 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근데 이 유리도어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요거는 요 문짝만 2개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문짝만 교체를 하고 요 나머지는 필름 시공을 해서 조금 더 가격을 합리적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안방욕실입니다. 안방욕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기존에는 여기에 유리 부스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물때나 이런 거 관리적으로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조적 파티션을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고, 그리고 고객님 2분이서 이쪽에서 샤워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공용욕실보다 조금 더 어두운 톤을 선택을 해드려서 이런 물때 관리나 이런 청소도 용이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지금 사실 촬영 시간이 오전 10시거든요. 근데 고객님이 아마 한 여기서 8시쯤 씻으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바닥에 물기도 거의 없어요. 여기 조금 있고. 그런데 요게 왜 그러냐? 휴젠트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면 이렇게 뽀송뽀송한 욕실을 다시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욕실 할 때 저는 웬만해서는 꼭 휴젠트 설치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짱이야. 네, 이로써 현장 설명을 마무리합니다. 고객님과 세계 최초로 같이 인테리어가 다 된 현장에서 비디오 게임도 해보고, 그리고 고객님이랑도 현장 진행하는 내내 아주 재밌게 즐겁게 그렇게 진행한 현장이었습니다. 고객님 2분 뒤에서 지금 톡톡톡 계시는데 고객님 이 신혼집, 이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이제 가족 구성원이 3인이 되고 4인이 되고 5인까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 현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집 인테리어를 조금 더 똑똑하게 할 수 있을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현장은 더 기가 막혀요. 여기보다 고객님 보시니까 안 별로예요. 다음 현장은 구축 인테리어 현장입니다. 저희 그 구축 인테리어도 저희 컴포테리가 잘하거든요. 어떻게 진행을 해드렸는지 다음 영상에 보시는 거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컴포테리어 많이 사랑해주세요.